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하고 다음 시간에는 고려 정기의 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고려 정기라는 거 여러분들이 상기를 하셔야 됩니다. 앞에서 왕쭉 얘기하다 보니까 막 여러 가지가 짬뽕이 될 수도 있는데 천천히 지금 정기에 대해서 지금 알아보는 것입니다. 머리를 것이고 또 요것만 알고 갑시다. 어떤 거 토지제도는 제가 뭐라고 그랬죠? 땅을 주는 게 아니고 수조권을 주는 거라고 그랬죠. 거기서 조세를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겁니다. 거기서 받는 세금을 받는 거죠. 그리고 수치제도는 뭐 똑같습니다. 그죠? 조세, 공납, 이역 이렇게 세 개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화폐가 화폐를 만들기는 했지만 유통이 잘 안 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나중에 막 전황이 발생하고 이런 거는 후기에 가서, 그러니까 전기에는 화폐를 만들긴 했지만 유통이 저조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선전기의 문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사회경제 쪽으로 먼저 볼게요. 토지제도는 공양왕한테 가전법이 실시됐다고 그랬죠. 공양왕은 언제? 고려 말기이긴 하지만 실제로는 건문세가들이 만들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가전법을 그냥 조선 전기로 보기도 해요. 뭐 사실 공양왕은 실권 있는 왕이 아니었으니까. 그래서 가전법은 전 현직 관리에게 수조권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신전, 휴량전 이런 것들을 지급을 했고요. 경기 지방에 한정된다는 얘기는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수신전은 무엇인가 하면 과전을 받은 관리가 죽으면은 재혼하지 않은 부인한테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그걸 수신전이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휴량전이라는 것은 과전을 받은 관리의 부부가 사망했을 때 그 다음에 자손이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신전과 휴량전을 지급을 했고요. 경기지방 한전하는 과전법이 실시가 되는데 이러다 보니까 지금 지급해야 될 게 많아져요. 뭐 고려도 그랬지만 그래서 세조 때는 직전법을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직전법은 전직은 빼고 현직 관리한테만 지급을 해요. 그리고 지급량을 대폭 축소시킵니다. 그리고 수신전과 휴량전을 폐지해버려요. 땅이 모자라니까 그렇게 하죠. 그리고 성종 때는 관수관급제를 실시한다고 얘기했었죠. 관수관급제라는 건 지방관청이 수조권을 받아서 대신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명종 때는 녹봉제라고 해서 아예 수조권으로 주질 않고 봉급으로 줍니다. 그래서 녹봉제를 실시를 하게 됩니다. 자, 수치체제는 조세공납역이라고 그랬죠. 조세공납역인데 조세는 대략 한 10%인데 세종대왕 때 전분 6등법과 연분 9등법 해서 요거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전분 6등법은 토지의 비옥도에 따라서 6등급으로 그 다음에 농사 풍흉에 따라서 9단계로 나누어서 징수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상하게 징수를 하는 것이고요. 공납의 경우에는 이제 상공, 정기적으로 왕실에 올리는 상공이 있었고요. 상공으로 부족할 때는 다시 별공이라고 해서 추가로 징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진상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진상은 수령이 별도로 보내는 것을 진상이라고 합니다. 우리 진상품이라고 그러죠. 그죠? 그래서 좀 잘 보이기 위해서 보내는 경우들도 있었고요. 어쨌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게 이제 16세기 들어서는 이제 대납 그게 이제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뭐 풍기 인삼이다. 그러면 인삼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다른 물건으로 납부를 한다거나 그 다음에 방납
그 가진 사람들이 대신 내고 거기에 이자를 지급하는 거. 그죠? 예, 그게 유행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역은 이제 요역과 군역이 있는데 요거는 16살에서 60세 정 남자에 대해서만 지우게 됩니다. 그래서 16세기 들어서는 사실 뭐 전쟁이라는 게 그렇게 많지 않았잖아. 그죠? 그러다 보니까 군역이 요역화가 돼버리고요. 그러니까 작업반으로 많이 저거 됐다는 거죠. 그리고 대립이 뭡니까? 대신 가는 거죠. 대신 가는 거 대립. 그 다음에 방군수포제. 이거는 군의 면제를 받기 위해서 면포를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유행하게 됐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경제적으로 한번 볼까요? 농업은 뭐 말씀드렸죠. 윤자법, 돌려짓기, 그 다음에 이양법, 모내기, 그 다음에 이모작은 벼와 보리를 벼를 추수하고 다시 보리를 심는 거 이모작을 시행을 하고, 그 다음에 고려 말에 들어왔던 목화를 재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공업으로는 이제 관영수공업과 민영수공업이 발전하게 되는데 초창기에는 뭐 그렇게 민영수공업이 크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관영수공업과 민영수공업이 있었다 정도 여러분들이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업으로는 이제 뭐 근데 시전이 열렸는데 시전 상인들은 금난 정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금난 정권이라는 것은 난전을 금지하게 하는 권한이에요. 그러니까 대단하죠. 굉장히 큰 이권이라고 봐야죠. 시전 상인들한테 이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시장을 관리하기 위해서 경제서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15세기 들어서는 이제 장시가 출현하게 됩니다. 장시는 뭐라 그래요? 지방에 시장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폐는 태종 때 저화, 세종 때 조선통보 같은 것이 발행되긴 했지만 유통이 저조했다. 역시 그 사람들은 이제 물물교환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이런 그런 것들이 더 주류를 이루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무역은 주로 공무역 위주로 이루어졌다. 대략 한 요 정도, 요게 조선 전기의 시대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조선 전기 문화를 한 번 더 보는 걸로 해서 진행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세요.